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리니마니입니다. 오늘은 식물이 가득한 집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길어서 스케치는 생략하고 바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상화를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림 속에 추상화 한 점을 작게 그려봤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추상화를 그리지만 진정한 추상화는 구상화의 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제할 법한 대상을 창의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게 되면 점, 선, 면, 색채의 순수한 조합인 추상화를 그려볼까 합니다. 더운 지방에서 놀러온 커다란 3개의 잎도 채워줬어요. 널찍한 면은 잎의 줄기로 면을 나눠줍니다. 넓은 면부터 채워줄게요. 처음부터 면을 채워주고 세부적인 묘사를 같이 해주면 전체적인 조화가 깨질 수 있어서 바탕 색을 고르고 어울리는 색을 먼저 채워준 후에 세부적인 묘사를 해주면 어우러짐을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손이 자라나는 식물도 채워줍니다. 심심함을 싫어하는 저는 중간중간에 꼭 재미난 요소를 넣어줘요. 초록색 계열의 색만 좋아했지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요. 색 이름을 찾아보니 참 예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프링 그린, 애플 그린, 트루 그린, 그라스 그린 등 상큼함을 품은 이름들이 많았어요. 산세베리아 느낌으로 무늬도 살짝살짝 넣어줍니다. 잎의 색마다 다른 색의 무늬를 넣어줘서 다채로워 보여요. 식물들이 올라가 있는 테이블도 깔끔하게 꺾인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식물을 열심히 받쳐주고 있는 책도 그려주고 핑크빛의 도자기도 잘 채워줍니다. 예전에는 핑크색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예뻐 보여요. 묵직함을 품고 있는 도자기도 묵직한 색으로 채워줍니다. 연필로 그늘진 부분을 살짝 터치해주면 그림이 더 풍성해 보여요. 튀는 무늬를 넣으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했어요. 이번 도자기들은 도자기 본연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짧은 선으로 텍스처를 표현해주고 도자기의 거칠거리는 표면도 들쑥날쑥한 선으로 그려주고 다양한 채색 기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이 청자에는 비치옥의 색깔과 같은 고운 푸른색을 넣고 싶어서 여러 단계의 그라데이션을 넣고 또 흰색을 더해서 요약의 흐름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마음에 들어요. 요즘 큰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 작품을 그리는데 적게는 4일, 많게는 5에서 6일 정도 걸리는데요. 시간을 들인 만큼 완성도 높은 그림이 만들어져서 기쁩니다. 여러분, 이제 100일 챌린지가 14일 남았어요. 벌써 86일째 그림을 그렸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챌린지가 끝나면 그동안 미뤄왔던 에세이샵도 열고 동화 공모전 준비도 하고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씩 채워가려고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바닥에는 얼룩무늬 나무를 깔아줍니다. 화려한 색감이 많아서 회색 계열을 선택했더니 얼룩말 무늬가 되었어요. 무념무상으로 나무를 깔아줘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무늬를 넣어주고 사물과 맞닿아 있는 곳은 좀 더 진한 색으로 덧칠을 해줘서 안정감을 줬어요. 바닥의 그림자를 좀 더 정리해주고 검은색으로 경계 부분을 말끔하게 따준 후에 식물을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상자에서 피어나고 있는 알로에를 그리고 싶어서 전체적인 몸통은 뾰족뾰족하게 그려주고 마무리를 할 때 가시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 주려고요.
물과 햇빛과 사랑만 주면 잘 자라나는 그들을 집안에 가득 넣어보고 싶어서 이번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을 영어로 그린덤이라고 하는데요. 전 그 반대인 블랙덤이거든요. 꾸준하게 그들을 바라봐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성격 탓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거나 관리를 잘 못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저에게 식물 그림은 탈출구 같은 건가 봐요. 식물을 그리고 있으면 뭔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식물이 아이비인데요. 원래 화분에서 길게 자라는 아이비를 끊어다가 수경 재배를 하고 그놈을 다시 화분에 심었을 때 정말 뿌듯했답니다. 튼튼하고 강인해서 저에게 딱 맞는 식물인 듯해요. 앞뒤를 생각해서 3가지 색을 섞어서 알로에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알로에의 화분은 단순하게 나무 색으로 채워줄게요. 바닥이 화려해서 화분은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나무 무늬를 넣지 않고 경계 부분만 구분 지어 볼게요. 선인장의 화분도 짙은 회색으로 채워줍니다. 묵직함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꽉꽉 채워주겠습니다. 이런 면을 그릴 때는 찌꺼기가 특히 많이 나와서 흰색 배경에 묻지 않게 조심해서 채색해야 해요. 색연필로 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보면 빈 배경을 흰색 종이와 테이프로 가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깨끗한 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한 후에 바로 배경을 가리고 그 후에 채색 작업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큰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보려고요. 캔버스 작업을 크게 하면 보관도 어렵고 해외에서 전시를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은데 종이로 큰 작업을 하게 되면 배송 관련 이점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큰 작업을 종이 위에 과슈와 색연필을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페인팅으로 개인전을 몇 번 해봤는데요. 색연필 작업으로도 개인전을 해보는 날을 꿈꿔봅니다. 선인장의 꺾임은 선으로 채워주고 나무 화분의 꺾임도 그려줬어요. 알로에의 그림자 부분을 좀 더 진한 색으로 표현해주고 가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림에 뾰족거리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판화 작업을 할 때 썼던 니들에서 파생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동판 위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 부분을 종이 위에 찍어내는 기법인 동판화를 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흑백의 차이와 꺾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이미지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때부터 익숙했던 뾰족이들이 지금의 평온한 그림 속에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색의 번짐을 막기 위해 토시를 끼고 그림을 그렸어요. 작업실에서 꼈던 토시를 껴보며 그때의 기분을 내봅니다. 연한 보라색 뾰족이들을 넣어주니 알로에 느낌이 더 잘 나네요. 중간중간에 빨간색을 넣어줘서 상큼함을 더해줍니다. 며칠에 걸쳐 완성한 그림의 과정을 보고 있으니 감상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서 신기하네요. 이제 오른쪽에 장식품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장식품이어서 흰색으로 점을 찍어줬어요. 멀리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본 후에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색으로 잘 채워진 액자 위에는 나무결 무늬를 넣어줬어요. 이리저리 선을 자유롭게 넣으면서 나무의 옹이를 표현해줍니다. 식물이 가득한 집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이번 그림을 배경까지 채색해주면 너무 복잡해 보일 듯 해서 배경은 생략했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면을 보니 기분이 맑아지네요. 마스킹 테이프를 조심해서 제거해주고 배경에 묻어있는 색연필 자국을 지우개로 지워준 뒤에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식물의 싱그러운 움직임과 집안을 꾸며주는 다양한 소품들 특유의 성질이
잘 표현되어서 기뻐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